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파산이 있었는데, 혹은 파산에 준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저희 트레이딩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위험하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국스가 파산된 이후로, 그때 이 암호화폐를 이제 출금 못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제 퍼드가 나왔던 게 쿠코인이거든요. 쿠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셀시우스 파산 신청이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 중에 하나인 업체들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제 쿠코인이 이제 파산 위험이 있다, 이런 그 자본금이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퍼드가 날라왔었고, 지금 이제 쿠코인 대표가 아니다, 우리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내용인데, 사실은 쿠코인은 굉장히 큰 거래소거든요. 그래 쿠코인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정말 암호화폐 거래소에 혹은 암호화폐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쿠코인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한번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과 이제 여러 가지가 엮여가지고 지금 퍼드가 날라온 것 같고, 이제 이 거래소 대표는 자기 거래소는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래소들이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쿠코인에 자기의 이제 암호화폐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퍼드라고 할지언정 당분간은 다른 거래소나 본인의 월렛으로 옮겨두시는 거, 일부라도 옮겨두시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있는 업체들이 셀시우스 이후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계속 파산 신청을 하거나 입출금을 막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저 디지털 암호화폐 이제 거래, 예금, 출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디지털로부터 셀시우스가 보이저 디지털로부터 대량 자금을 받았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그 셀시우스가 그러니까 입출금을 막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판생을 하잖아요. 근데 셀시우스 이슈도 있었고, 그때 이제 3에로 캐피털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지금 아직 해결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3에로 캐피털의 대표가 줄슈라고 굉장히 크립토에서 유명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자기의 그런 아들의 집까지도 팔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걸 다른 곳으로 넘기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 크립토판에서 NFT를 파는 것과 이제 실물 자산 중에 부동산을 파는 거는 거의 진짜 정말 파산 직전까지 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까지 처분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셀시우스, 그다음에 3에로 캐피털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수많은 업체들이 다 물려 있고, 그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제가 이거 관련돼 있는 것들은 더 많이 이제 뉴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코인베이스도 해고를 했잖아요.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고 홍콩 거래소,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암호화폐 결제 업체, 또 보면은 바이비트마저도 지금 해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래소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크립토에 겨울이 와서 트레이딩 볼륨이 줄어가지고 힘든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업체들과 파생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의 자산들이 위험해지고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혹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오스트리아 거래소도 이제 수백 명을 해고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거래소를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건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분산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본인의 자산을 한 곳 거래소에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을 시켜 놓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월렛에 옮겨 담으셔야 되는데, 월렛에만 담는 것도 좀 리스크예요. 왜냐면 그걸 잃어버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래소 여러 군데에 분산으로 본인의 이제 자산을 나눠 놓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딱 세 군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첫 번째로는 당연히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는 지난 반감기부터 최고의 거래소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거래 대금을 뛰어넘을 만큼 거래소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낸스의 일부 옮겨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FTX입니다. 이 FTX는 이번 크립토의 겨울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 행동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크립토를 지켜내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뭐 그런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들도 좀 있었지만, 그건 당연히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크립토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FTX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 샘 프리드 뱅크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뽀글이라고 부르는데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있고, 이렇게 두 군데 저는 해외 거래소에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해외와 이런 그 암호화폐 문제가 생긴 그런 업체들과 이제 파생적으로 거래라는 것들이 적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의 노출이 훨씬 적어요. 왜냐면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품들도 훨씬 덜하고, 그래서 이렇게 업비트, 바이낸스, FTX 뭐 더 하면은 뭐 코인원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거래소를 좀 분산시켜 놓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에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를 잘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다른 거래소들은 다 해고를 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추가 고용을 하고 있고요. FTX 같은 경우는 추가 고용을 넘어가지고 굉장히 암호화폐에 문제가 되는 업체들까지 본인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그 리스크를 좀 낮추고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곳이라면 충분히 믿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뭐 FTX에서 이제 블록파이가 그 셀시우스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됐던 업체인데, 여기를 지금 인수를 해버리기로 했어요. 완전히 처음에는 이제 자금 조달을 했다가 인수를 하는데, 이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예전에 1920년대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엄청 큰 이제 투자사들이 그런 대공황 때 오히려 굉장히 회사들을 많이 인수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공황이 끝났을 때 큰 성장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형태가 그 FTX와 바이낸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거래소들이 나중에 이제 화랑이 됐을 때 더욱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꼭 나눠 놓는 거를 정말로 추천을 드려요. 지금 보면은 이제 메살이라고 해서 제가 좀 자주 보는 굉장히 좀 이제 그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인데, 이곳에서도 이제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를 암호화폐 산업 수호자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하는 행동들이 다 그런 행동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면서 이제 이쪽으로 자산을 여러 군데에 분산을 시켜놓되 이런 것들에 집중해가지고 분산을 시켜놓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TX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크립토 인프라까지 투자를 하면서 크립토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이제 케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샘 프리드 뱅크만 같은 경우는 아비트리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세럼이라고 하는 솔라나 덱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까지 FTX를 만들었는데, FTX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토큰, 제가 좀 이제 더 믿고 가는 토큰을 설명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 FTX는 이번 하락장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뭐 FTX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FTX의 샘 프리드 뱅크만 이 뽀글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면은, 그러니까 블록파이, 로빈후드 지분 인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보야드 디지털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출을 더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인수하고 굉장히 큰 그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단순히 수호자 가디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화랑이 다시 왔을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런, 그러니까 FTX나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겨울이 왔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뭐 쿠코인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뭐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뭐 크립토닷컴도 노출돼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산을 제가 추천드렸던 그 거래소들 세 군데 네 군데에 분산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것 이외에도 한국에서 이제 블록체인 크립토 산업을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김범수 의장이 그 지시를 해가지고 크러스트라는 자체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클레이튼을 다 인수를 받았잖아요. 그것 이외에도 카카오 플랫폼에 이제 NFT를 도입을 검토를 하고요. 카카오 그 프로필 사진에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이것들이 뭐냐면은 블록체인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급진적인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녹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보면은 이제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제 코인원의 실명 계좌 제휴 임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사가 뜬 건 뭐냐면, 그러니까 거래소가 어쨌든 간 블록체인의 완전 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크립토에 들어오게 진입을 하려면 결국은 거래소를 통해서 처음에 진입을 하는데, 그곳에도 카카오가 이제 진입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실명 계좌 제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방위적으로 크립토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뭔가 계속 매수를 하거나 그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를 준비한다는 게 단순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인프라를 확장을 하고
또 본인들이 이제 매수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 혹은 매수해야 되는 코인들, 혹은 매수해야 되는 자산들, 혹은 자기들이 이제 깔아놓아야 되는 무언가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앞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유추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그 이제 해고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봐야 돼요. 이 해고만 보는 게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은 해고된 직원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저희는 양면을 모두 다 봐야 되는데, 단순히 해고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맞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리스크를 해칭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 여러 군데에 분산을 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보면은 이런 미국에 있는 그 금융산업규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고된 인력을 영입을 나섰다. 요걸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 암호화폐가 아니죠. 금융산업규제국에서 이제 영입을 한다. 즉 이쪽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금융당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고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죽을 수 없고 더 커질 거라는 거는 미국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럼 이 기회에 인력을 충원을 해서 자기들의 지식을 더 쌓을 수 있는 기회로 보자 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당장은 위기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하락장이 길어지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하락장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빠지는 거는 견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디는데, 가격이 빠진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횡보 구간, 가격이 오르지 않고 이 횡보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희망이 없고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그 단초들, 앞으로 상승을 할 때 대비라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그 단초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7월 달에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최초로 현물 ETF가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지금 뭐 사야 될 시기다라고 하는 지금 온체인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 때 그만큼 많이 이제 추락을 했죠. 그리고 또 하락기 때만큼 이제 지표들이 지금 여기 이제 사면은 매수를 하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돈을 번 그런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정보를 알려드리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제가 매도도 하고, 사실 매도는 거의 안 하는데 매수를 하고 크립토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을 크게도 벌어봤고, 지금도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저도 7월 1일 날 실제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적은 양은 아니고요. 매수를 진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서,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정보를 공유를 드리는 거는 저 스스로도 어느 시점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좀 위기에 대한 걸 감지를 해야 되고 해칭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모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래 내역이죠.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